2025년 합격의 골든타임 산업안전 기사, 산업안전 산업기사 합격을 위한 빅 뉴스를 전달하겠습니다. 지금은요 양의 시대도 아닙니다. 질의 시대도 아닙니다. 어떤 시대냐고요? 바로 격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산업안전기사와 산업안전 산업기사 합격을 하면 격이 달라집니다. 오늘의 골든타임 합격 뉴스를 전달할 전달자는 안전을 전공한 공학박사 정재수가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정재수는요 정부로부터 산업안전 우수 숙련 기술자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대한민국 산업 현장 교수로 지정을 해 두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산업안전 기사, 산업기사 출제기준과 과목이 모두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 과목 변경에는 포함되는 내용이 ISO와 KS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고기를 잡을 때 큰 고기뿐만 아니고 작은 고기도 나가지 못하도록 저는 그물망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ISO 국제선임심사원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9,001, 14,000, 45,000 세 가지 모두를 취득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완전한 합격, 안전 합격을 보장토록 하고자 합니다. 빅뉴스는 세 가지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빅뉴스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탑1입니다. 탑1은요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법이 변경됐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출제 기준이요 2024년에도 변경되고 2025년에도 변경됐습니다. 보너스 알파입니다. 바로 2025년 시험 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산업안전보건법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0일까지 현 법을 적용하다가 여러분 시험에 맞는 맞춤형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법을 적용합니다. 우리 책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시험 문제, 가연도 문제, CBT 모두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법을 적용해서 해설하였습니다. 출제 기준입니다. 출제 기준은요 기사를 볼 것 같으면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0일까지 2년 동안 변경 없이 그대로 하겠다고 과목과 또한 출제 기준 모두를 변경했습니다. 역시 2025년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산업안전 산업기준입니다. 산업안전 산업기사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0일로 끝이 났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또 변경이 되었습니다. 2026년 12월 30일까지 적용하는데 아직까지도 어떤 책뿐 아니고 어떤 강사도 2025년에 변경됐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2025년 변경된 출제 기준을 우리 새하는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요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한 내용은요 바로 시험 일정입니다. 시험 일정은요 2025년 기사 및 산업기사 시험 일정은 1회부터 3회까지 3번 나누어 봅니다. 모든 것은요 계획에서 실시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체크하면서 액션으로 해야 되겠죠. 바로 제1회입니다. 1월 13일부터 1월 16일까지가 필기 원서 접수입니다. 시험 시행은요 바로 붉은 글씨와
항색 바탕으로 표현했습니다. 왜? 강하게 여러분에게 심어주기 위한 겁니다. 시험은요 2월 7일부터 3월 4일까지 여러분이 원하는 장소, 시간을 선정해서 이 중에서 하루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필기 합격자가 아니고 예정자입니다. 예정자는 3월 12일 날에 있습니다. 그 다음요 우리는 기사와 산업기사는 누구나 보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응시 자격이 돼야 되죠. 기사는 4년제 대학을 3학년까지 수료했거나 또는 현장 경력이 4년 이상이거나 유사 경력, 동일 경력이 되죠. 그렇다면 모두가 다 볼 수 있죠. 그 응시 자격 서류를 반드시 2월 7일에서 3월 2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필기에 합격했더라도 불합격이 되죠. 그 다음에 요 서류를 제출하는 자격 기준은 2025년이 되겠죠. 3월 4일 기준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3월 4일까지 경력으로 하시는 분은 어떻게? 바로 4년이 되면 되는 것이고 학력으로 보시는 분은 3학년에 쉽게 말하면 3학년 등록 3학년이 아니고 이제 3학년을 마치고 4학년 등록을 하신 분들은 누구나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학력도 안전공학뿐만 아니고 산업안전과 비슷한 과목, 예를 든다면 순수한 문학이나 법학을 제외한 이공계열이나 공학계열은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산업안전기사 시험입니다. 그렇다면요 실기의 원서 접수는 언제 하냐? 실기는 3월 24일에서 3월 27일까지입니다. 또 어떤 분은 실기를 2번 보는데요. 그럼 따로따로 제출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기사나 산업기사는 동시에 제출하셔도 되고 동시에 합격하신 분은 동시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원서 접수는 바로 필답과 작업을 동시에 제출한다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바로 원서 접수를 하시게 되면 시험 시행은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이렇게 멀리 되어 있는데 4월 19일은요 필답형을 봅니다. 그 다음에 5월 9일까지인데 이 사이에 작업형을 볼 수 있는데 대개 산업안전기사나 산업기사는 바로 19일 날 시험을 봤으면 7일 또는 6일 뒤에 그 다음 토요일 또는 일요일 날 대개 시험을 보고 있어. 물론 예외적인 것도 있다. 그러나 대개 바로 필답형은 토요일 날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합격자 발표가요 2가지로 해야 되는데 우리 산업안전기사나 산업기사는 2차에 해당된다. 그래서 언제 발표한다? 6월 13일 날 발표되겠습니다. 그 외에요 2회, 3회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다. 그래서 원서는 한 번만 쓰자. 한 번에서도 써서 원스톱으로 합격되자는 겁니다. 바로 2025년 합격의 골든타임 탑1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요 탑2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탑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2는요 교육의 3요소입니다. 교육의 3요소는요 주체, 객체, 매개체가 되겠습니다. 이 교육의 3요소는요 지금 제가 빅뉴스 전달도 시험에 나오는 뉴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52년 여러분 시험에 이것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예정 문제란 말은 예상 적중 문제입니다. 의문문을 드렸어요. 왜?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시험에 나올 것인지. 나옵니다. 그래서 예정 문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의 주체는 강사입니다. 교육의 주체 강사는 누구냐? 바로 앞에 전달드렸던 빅뉴스의 전달자 정재수가 되겠습니다. 정재수는요 우선 학력을 보면요 세계 최고 세상의 대학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최고 대학은 아니지만 제가 다닐 때는 탑이라고 하죠. 여기도 탑을 썼는데 탑 10 안에 드는 대학에서 바로 안전공학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또 40년 안전교육을 했습니다. 교육학 명예 박사도 받았습니다.
또 당연히 석사도 학사도 받았지만 공학 쪽으로 모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학이면 되지 않냐 하지만 여러분에게요, 좀 더 문해력을 높이고 저 자신도 문해력을 가꾸기 위해서 박사를 받은 다음에 문학사를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 합격을 위해 각종 국가고시의 출제, 검토, 채점, 감독, 기술사나 지도사는 면접을 합니다. 면접 위험도 역임했습니다. 위원이 아니고 위원장도 해보았습니다. 그 외에도요, TV라든지 라디오에도 출연을 해보았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단, 사단법인의 협회라든지 대한민국의 안전 관련 모든 사인제대학, 이연제대학 등에서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안전 지도사, 기술사에 대한 특강을 하였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저는 40년 근무하였고 거기에서 20대부터 65세까지 정년하면서 전임 강사부터 학과장, 연구소장, 평생교육원장, 디자인센터장 그뿐 아닙니다. 1990년대는 산학협력단이 생겼을 때 초대 산학협력단장, 그 다음에 우리 대학은요 아직도 총장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바로 40대에 저는 바로 총장을 해보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산업현장 교수 했습니다. 사단법인 에너지 상생 포럼을 비롯해서 사단법인 한국안전돌봄서비스협회 회장을, 초대 회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2022년에는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와 한국폴리텍대학에서 공동으로 동영상 강의를 선정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한국방송대학 TV를 틀면 저의 강의가 전 세계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저서를 보면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산업안전 건설안전 자격증은 물론 바로 산업안전 건설안전 자격을 취득하며 기술사 지도서 책도 만들었습니다. 혹시라도 공업고등학교 나오신 분이 있다면 공업고등학교 교재도 제가 집필하였습니다. 혹시 폴리텍대학이나 직업훈련 계통을 공부하신 분 역시 저 책입니다. 저는 그래서 동영상과 책을 합해서 한 60여 종 압도적으로 안전에 관련된 책을 대한민국 온 오프라인 서점에 판매되고 있으며 간혹 외국으로도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상이라는 상 다 받았냐? 다는 아니지만 저는 대한민국에서 바로 국민과 대통령 주는 상을 받았습니다. 국민총리 표창도 받았습니다. 행정안전장관 표창도 받았습니다. 300만 인천시민과 재외동포 750만이 주는 인천시민상을 받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인천시에서 주는 효행표창도 받았습니다. 저는요 초등학교부터 대학원 박사까지 교육감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근간에요 인천광역시 교육감상도 받았습니다. 각종 상, 공공기관에서 주는 상 100여 개 정도 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요 출강 기업입니다. 저는요 대한민국 S, H, SK 그럼 그 외에도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대기업, 영세기업 합해서 제가 100여 개 기업이라고 소개했지만 실제 1000여 개 기업 등에서 오늘 또 강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육의 주체 중에 강사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투입니다. 바로 객체는 누구냐? 바로 객체는 여러분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여러분이 누구다? 수강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수강자는요 이수신 장군보다 세종대왕보다 위대한 여러분입니다. 바로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는 오늘 또 내 아들 내 딸이 세계 최고 최상일 겁니다. 이 사진은요 바로 제가 2023년 2024년 H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바로 공부하는 저와 함께하는 오프라인 학생은 수강자들이죠. 이분들은 한 300분이 되는데요. 울산에서 아산으로, 전주로, 대한민국 제주도로, 서울로 그뿐 아닙니다.
현대자동차에 있는 남양 연구소서 송출대교에서 몇 명이 4,000명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0명을 제가 동시에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듣고 있는 분이 바로 여러분 수강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주체와 객체를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요, 주체와 객체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다? 매개체가 되겠습니다. 매개체는요, 무엇을 매개체라 그러냐? 바로 매개체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쓰는 것도 매개체고 보는 것도 매개체지만 쓰고 보는 것이 바로 뭐다? 쓰고 보는 것은 바로 특허받은 교재입니다. 우리 책은요 2024년에요 특허받았습니다. 특허의 제목은 국가직무능력 NCS입니다. 우리 출제는 어떤 기준에 한다? NCS 기준에 따른 자격사 교육 콘텐츠 생성을 어떻게 자동화 방법이에요. 그것 방법 뭐냐? CBT로 출제된다 이런 말이에요. 장치와 시스템에 대한 내용으로 특허를 받았습니다. 당당하게 특허 출연한 내용과 특허 증명서를 여러분 책에 표시해 두었습니다. 세계 어디에도요 특허받은 교재가 있냐? 없다. 오로지 세아에서 출판한 저자 안정홍 박사 정재수가 쓴 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매개체입니다. 그러면 교육의 3요소는 주체, 객체, 매개체다. 주체는 강사다. 강사는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인정을 했습니다. 객체 누구라 그랬어? 수강자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세종대왕보다도 이수진 장군보다도 위대한 사람이다. 매개체 되겠습니다. 이 매개체는 교재인데요. 교재는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특허를 해줬지만 지금 현 이 25연판 교재는 30판 58세로서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바로 유명한 작가 한강보다 위대하진 않지만 한강에 버금가는 소설가가 우리 카페에서 해줬습니다. 영국 작가 J.K. 로링의 해리포터라는 책인데요. 바로 그런 시리즈급과 동일한 책이 세아에서 출판한 산업안전 기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카페의 닉네임은요 소설가라고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도 있지만 저는 산업안전에 정재수도 있다 이런 말을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소설가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육의 삼위일체가 탑으로 달린다면 여러분은 2등이 아닌 탑 1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산업안전 기사 자격 취득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우리 교육의 주체, 객체, 매개체를 모두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무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어떤 거냐? 바로 우리가 교육에도는요 바로 교육의 진행이 있는데요. 그걸 제가 보충 강의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 보충이란 우리 책에도 예행 연습이라든지 보충이라든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바로 교육 진행 4단계가 되겠습니다. 교육을 할 때는요 우리는 반드시 이런 4단계 기법을 하고 요거는 역시 어떻게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 진행 4단계를 먼저 말씀드리면 도입 단계, 다른 말로 준비 단계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제시 단계, 요걸 가지고 우리는 가장 시간이 많이 필요한 데가 바로 이 제시 단계가 되겠습니다. 3단계는 적용 단계입니다. 적용 단계는 작업을 시켜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에 4단계는 확인 단계라 그러기도 하고 평가 단계라 그럽니다. 그렇다면요 강사는 주체는 교육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런 방법으로 하라고 대한민국 중등교사, 초등교사의 교사 자격증을 부여할 때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앞에 있는 강사는 한국폴리텍대학에서요 직업훈련 교사 양성을 20년 동안 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교육 진행 4단계를 강의했습니다. 첫 번째 바로 무슨 단계냐? 준비 단계입니다. 처음부터 교육을요 이게 시험에 나온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렇게 하는 방법보다는 마음을 안정시켜줘야 되면 누가? 객체인 수강장에서 또 수강자들은요 작업을 배우고 싶어하는
의욕을 갖게 해야 돼. 공부하고 싶어 미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시간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 그랬죠. 강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요 단계를 하나씩 설명해주고 시범에 보여주고 그려 보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급소를 강조한다. 이번 2025년 시험에 출제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강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요. 강사는요. 확실하게 빠짐없이 끈기 있게 지도해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주체와 객체가 함께하는 연결고리 교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강요하지 않는다. 능력이란 데이비스의 동기부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서 능력이라는 어빌리티는 K에서다 그랬어요. 지식과 기능이 합해져야 능력입니다. 능력이란 말도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은요 자격직 취득으로 능력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3단계 적용 단계입니다. 작업을 시켜보고요 잘못을 고쳐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습관화가 되어야 됩니다. 적용시켜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작업을 시키면서 설명하게 합니다. 공감해야 돼요. 강사, 교육의 주체가 강의한 내용이 시험에 나올 것이다. 공감하셔야 합니다. 고개도 끄덕끄덕 해줘야 됩니다. 소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또 다시 한번 시키면서 급소를 말하게 합니다. 강사가 급소를 강조했고 수강자는 급소를 다시 한번 말하게 합니다. 강사님, 이번 시험에 이거 나오죠? 이렇게 서로가 공감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그 다음요, 객체는 확실히 알았다고 할 때까지 누가 확인해? 바로 주체가 확인해 줘야 됩니다. 드디어 확인 단계, 이걸 가지고 평가 단계라고 합니다. 평가 단계는 일에 임하도록 해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 시험장에서 시험 보면 합격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물어볼 사람을 정해두고 합니다. 그래서요, 시험이라는 것은 짜고 하는 거야. 그래서 CBT라 그러는 거예요. 짜놨잖아. 틀에서 뽑아내면 되는 겁니다. 모를 때는요, 수천 번 질문할 분위기를 조성해야 돼. 세계, 제가 항상 유일, 뭐라 그래요? 무이라 그랬어요. 세계 유일물이 뭐가 있어요? 저 책에는 010-7209에 6627이라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특허받은 교재, 바로 전화번호가 있는 교재, 이 교재를 여러분 구입만 하셔도 여러분 합격할 수 있습니다. 꼭 책 비교하십시오. 그렇다면요, 우리는 평생 동안 자격증을 따는 목적은 건강과 장수와 부자인데, 건강하고 장수하고 부자 되면 행복해집니다.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행복의 결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이걸 합격의 결론이라고 하는데, 합격이라는 것은 이렇게 씁니다. 바로 합격하면 어떻게? 격이 달라집니다. 지금의 시대는요, 이렇죠. 옛날은 양의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요새 어떻게? 질의 시대를 바꿨습니다. 지금은 뭐가? 격의 시대가 되겠어요. 여러분의 격이 달라지도록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바로 합격의 결론은 행복과 정직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직이 뭐냐? 저는 이 내용을요, 5가지를 영국의 격언이자 바로 이스라엘 유태인의 바로 신조다 생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 하루를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이발을 하라 그랬습니다. 요사이는 이발을 아무 데나서 옛날에 이발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요, 한 주일, 일주일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뭐냐? 그러면 결혼을 하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 달 동안 행복하게 살려면 말을 사라 그랬어요. 말 타는 말입니다. 영국에는 신사들이 말을 타나 봐요. 네 번째입니다. 1년입니다. 1년 동안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뭐라면 새 집을 사라 그랬어요.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나요, 평생입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정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늘 한번 우러러보겠습니다. 땅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땅을 노려다보고 하늘을 우러보다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작지만 반드시 자격증을 취득한다. 저는 산업안전, 건설안전, 지도사, 기술사 등을요, 대한민국 최초의 책을 썼습니다. ISBN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최초 개척자를 욕하지 마십시오. 단 존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로가 소통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 무제의 사업장,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저는
혼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